은퇴했다고 세상과 멀어져야 할까요? 우린 지금도 세상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이 생존을 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을지 모르지만 이 숫자들 속에는 억울하게 갑작스레 아무 이유 없이 길 위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 교통사고 중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작년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체 인원은 920명입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은 무려 61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거리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 10명 중 7명이 노인 보행자란 뜻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의 보행 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1명으로 세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고령 사회인 일본은 어떨까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노인 보행자들이 차도로 마구 뛰어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해칠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4세 이모 할머니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서둘러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일시 정지 없이 정지선을 넘어서 우회전을 했고 미처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외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란불에 건넜는데도 사고를 당했다면 대체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행자 잘못이다. 아니다. 운전자 잘못이다. 핏대 세워가며 싸울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60개 고위험 보행자 교통사고 지점을 분석한 결과 총 455건의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44.4%가 도로환경 문제, 35.8%는 시설 부족, 19.8%는 운전자 인식 문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보면 도로나 시설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교통체계 정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일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전국 3만 개 지역에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주요 보행 지역에 시각 가속 효과를 유도하는 패턴들을 도로에 설치해서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보행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존 확대율이 전체 보행자 위험 구역의 15%에 불과하며 지자체 간 예산 격차로 인해서 특정 지역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문제입니다.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 보상이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야 확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반응이 늦은 게 노인 책임이라고 몰아가는 보험사. 그 사이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싸우고 있고 가족들은 매일 병원비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이 사고를 사회적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도 개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노인 보행자 안전수칙 5가지를 말해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신호 있는 횡단보도 이용하되 신호 시간이 짧다면 민원 신청을 꼭 하십시오. 둘째, 해질 무렵 이후에는 밝은 옷을 입으시고 야간에는 가능하면 반사띠 착용을 추천합니다. 셋째, 움직이는 차량이 멈출 때까지 운전자와 반드시 눈을 마주치십시오. 넷째, 이어폰 착용을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보며 걷지 마십시오. 다섯째, 가능하면 자녀와 함께 동행하거나 핸드폰에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여 지금 내 위치를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그냥 나이 들었으니 반응이 느리다, 위험하게 밖에 왜 나오느냐는 식의 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바뀌길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도 더 조심하며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이상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많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